그것도 다 추가 금액으로 이제 아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면 예비 신랑님이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계속 어떡해. 50, 33, 27 계속 이렇게 붙을 거야. 안녕하세요. 들어와! 뭐예요? 알려드렸죠? 아니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이상한 걸 시켜. 자, 저희가 이제 채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보석터리 쇼에서 웨딩 리포트로 바뀌었는데 네. 약간 이 채널의 성격은 뭐냐면 전에는 주얼리 좀 중심 그런 네. 거였는데 지금은 웨딩 전반적인 어떤 그 부조리랄까? 네. 그러니까 그냥 꼭 나쁜 것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점 있으면 그런 것도 얘기할 얘기하죠. 건데 그 피해 사례가 예를 들면 소비자도 있겠지만 업체도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타임으로 어떤 소비자의 피해 사례라고 얘기하는 게 얘는 너무 만연한 그냥 현실. 그리고 이거 누가 봤으면 좋겠냐 하면 그 예식을 앞둔 젊은 커플들은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신 분이 할 얘기는 특이사항이 아니에요. 막 내가 이래가지고 당했어 이게 아니고 다 똑같은 전철을 밟아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해볼 거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소개를 먼저 할까요? 그렇죠. 네, 소개 한번. 소개는 대표님께서 해주시죠. 이분이 먼저 살짝 해드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코넬라 주얼리에서 그 프로포즈를 준비를 하셨던 고객님이시고 어떻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내가 당했던 것들 당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실제로 하셨고 이것들을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 이거에 대한 억울함을 좀 토로하셔서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로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간단하게 그리고 소개. 잠깐만요. 지금 결혼 준비 진행 지금 초기 단계이시기 때문에 일단 얼굴은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일단 해드릴 거고 예. 실물 엄청 잘생겼습니다. 모자이크 되니까. 실물 엄청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잘생겼습니다. 자, 일단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예비 신랑. 예비 신랑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유튜브 채널에 나온다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그런데 오늘 나오게 된 계기를 일단 본인이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내가 이렇게- 이상한 건가?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맞죠?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친구들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용기 내서 감사합니다. 지원했습니다. 진짜 네. 일단 저기 결혼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의 이제 한 반 정도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희는 이제 나이가 서로 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결혼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서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바쁘게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돼서 플래너를 통해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고 아니면 어떤 경위로 알게 되셨나요? 일단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요즘 많이 하니까 맞아요. 인스타그램 광고 보셨구나. 네 맞아요. 여기 나라에서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해준대. 한번 가보자.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저는 조합이에요. 한번 들었어서 네. 그 이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건 이름 소개해 주셔도 되니까 저희는 일단 들을 거니까. 네네. 한국 웨딩 지원처라고 돼 있었거든요. 거기 무슨 국가보훈처 같아. 그러니까 그쵸. 약간 네. 느낌이 나라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는 느낌의 네. 있네요. 한국 웨딩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직접 또 느낌을 받으셨던 것도 요즘에 저출산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니까 그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실제로 지원을 하는 정부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결혼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의 맞아요. 일환이 네.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근데 가보니까 이제 그 탈을 쓰고 있는 개인 업체였던 거죠. 네. 거기도 뭔가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일단 여자친구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더라. 한번 업체를 통해서 인스타 보면 받을 것처럼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구나. 네. 그래서 약속을 잡고 이제 갔는데 네. 가자마자 이제 앉혀놓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4시간을 풀로 이제 스트레이트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4시간 동안이니까 꼬신 거. 몇 시에 가는 거예요? 저희가 약속을 2시에 잡았는데 전략돼서 나왔고. 왜 2시인지 알겠어. 밥 먹고 오라 이거지. 네. 맞아, 12시에 오면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도망가잖아.
진짜 잡아놓는 맞다니까? 거네. 맞아요, 맞아요. 맞다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럼 노하우가 2시에 가서 그럼 거의 6시 정도 되기까지 네. 한 명이 계속 상담했어요. 한 명이 저희 둘을 상담해 줬는데 거기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게 구조가 방 하나에 네. 여러 명이 이렇게 음. 각각 섹션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다단계 사무실이 그래요. 아, 처음 갔을 때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강당에 모아놓고. 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저희는 웨딩 그럼 그거 네, 상담할 열심히 때 옆에 다른 부스에도 또 다른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저희 그리고 그 바깥에 그 방 바깥에 이제 정장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일렬로 거기서 이제 보고 가라고 할 거라고 그럼 약간 웨딩 박람회 협력업체. 느낌도 있긴 있네. 소박람회 같이. 소박라면처럼 돼 근데 있는 그때 갔을 때 혹시 주말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소박람회처럼 해버렸네. 그러네. 아니 상시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 네, 그 그러니까 개념이야. 그거야. 네, 맞아요. 저기는 근데 보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아 거기를 보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거기를 보고 가지 말라고 아니 하시더라고요. 거기 소속의 플래너인데 그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네. 아, 그럼 처음 거기 듣는 얘기요? 그럼 들러리 세워놓고 와 진짜 근데 원래 왜 보통은 그러지? 앉혀서 상담을 받고 가게 하는 게 일 아닌가? 그러니까 난 지금 느낀 게 뭐냐면 그 소백남의 안에서도 그 플래너가 이제 자기가 꽂아주고 싶은 업체가 있는 거지. 맞아. 우리는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이건 지금 들러리도 이것 봐라 나와 있는 거고 상담 정도는 받아도 되는데 계약은 여기서 하지 마. 더 좋은 데 해줄게. 아니, 이런 내가 거지. 보내고 싶은 업체가 있는 어, 거야.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보내고 싶은 데가 그 주에 안 나온 거네. 네. 그래도 내가 협력업체로서 거기에 나가 있는 그런 성의가 있는데 아예 보고 가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진짜 그건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를? 대놓고 나는 여기랑 안 맞는다 이거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일단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네. 아무런 검색을 못 하고 일단 그럼 갔을 때 예식 기준 잡힌 상태였어요? 아니요 예식일도 안 안 잡혀 잡힌 있었어요. 상태로 일단 가서 예. 근데 이제 갔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처음에 나왔어요. 첫 번째 어려움이 그거였고 맞아. 그 용어들을 이제 소화하면서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여 포인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용어들이 사실 그 업계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거든요. 결혼 준비 사실 심플하게 풀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듣다 보면 도움을 안 받고는 혼자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더 계약을 하게끔 유도하는 하나의 제가 제일 큰 페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어렵게 꼬아는 거. 4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들었거든요. 네. 업체도 엄청 많고 그 샘플로 볼 수 있는 스튜디오 앨범, 드레스 앨범, 메이크업 앨범 이런 앨범들이 이제 그 딱 그 세 가지만 정하러 가도 최소한 한 항목당 앨범에 있는 사진이 30-40개, 50개가 돼요. 그러니까 맞아. 그 시간이. 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럼 그 4시간 동안 그 스드메를 고른 거예요? 네 아. 그걸 설명을 고른 들으면서 골랐고 네. 4시간이나 상담해 줬으니까 뭐 이렇게 거절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네. 진행을 아, 하시게 그럼 됐죠. 가서 그냥 그 업체에서 계약을. 네. 바로 그 자리에서. 4시간이나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열과 성을 다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금은 뭘로 했어? 계약금 카드로 했는데 네. 이제 계약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이제 잔금을 치르면 된다. 한 달 정도 뒤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스드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총 금액을 얼마에 안내를 해주던가요? 저희는 이제 스드메를 총 합쳐서 163만 원에 얘기를 들었어요. 163만 원? 진짜 싸다. 네. 163만 원이면. 또 이 가격이야. 근데 뭐 거기는 유명하잖아요. 추가금 파티. 와. 근데 여기는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163만 원 내 돈 내면 국가에서 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수밖에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스드메를 163만 원에 알고 이거면 다 끝낼 수 있구나 하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아, 그 추가금 있을 줄 몰랐죠. 추가금은 이제 들은 항목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처음에 그 항목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계속 추가금이 아, 일단은 계약할 때는 163 163만 플러스 원. 약간의 추가는 있을 수 있다 정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딱 얘기해 보면 추가금 뭐가 될 수 있냐? 그러면 딱 첫 번째 헬퍼. 헬퍼비야. 아, 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헬퍼비. 헬퍼비야. 어. 아니면 뭐 그 액자 같은 거 그런 거는 당연히 얘기했을 건데 뭐 어떤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좀 추가가 될 수 있다. 드레스도 뭐 거기에 재량이다. 아, 재량이다라고 얘기를 해. 애매하게 얘기해. 모호하게 얘기를 했구나. 왜냐면 저는 드는 생각이 163만 원으로 제 지금 스드메 업체 대표님들 만나보고 저희도 지금 그 제휴가 되겠지만 163만 원으로 세 개를 팔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원가보다도 뭐 엄청 못 미치는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추가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저는 뜯어낸 업체가 나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안해주는 저는 그 컨설팅이 진짜 나쁘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163만 원 이거를
상당한 금액을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업체 보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뜯어 먹어라. 네, 그렇게 보내주는 거. 맞아요. 네, 저희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네. 경험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하고 나왔어요. 네, 계약하고 나와서 이제 지금이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예식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식장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예식장을 최대한 빨리 해라. 다음 주부터 바로 스케줄을 잡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식장 업체 이렇게 리스트를 보고 지인 통해서 가봤던 데나 그런 데 위주로 일단 저희 또 투어를 했어요. 제일 괜찮은 데가 있다 싶어서 이라는 그 웨딩 센터 지원처 네. 그 이름이 결국 업체명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지원센터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는 진짜 업체는 그럼 나도 한국 웨딩밴드 연합회 굿밴 그 얘기 그러네. 네. 맞아요. 네. 그런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말장난인 거지. 죄송해요. 계속 얘기해봐요. 네, 그래서 그 누구한테 네. 소개받아서 왔다 얘기하니까 네 알겠다고 상담하는 데로 가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플래너를 통해서 예약을 했고 그 결혼식장에서도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랑 이제 저희 둘이 상담을 하러 갔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에서 가격을 듣고 왔을 테니까 원래 가격이 500만 원 돈이 넘는데 원래 500 넘는다. 홀사용료가 네. 500 정도.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견적서를 500만 원이 기본가고 업체 통해서 지원된 할인가가 네. 180. 그럼 320이 일단 할인이 먹고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통해서 하면 야 320이 세이브가 되는구나라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죠. 그 다음에 되게 많이 할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 이제 또 식대가 결혼식장에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5,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4만 원으로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대도 많이 할인을 받았구나. 투어를 이렇게 가봤어요. 플래너가 계획을 짜주는데 A, B, C 홀이 있으면 A홀을 먼저 가고 B홀을 먼저 가고 C홀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A, B, C 순서대로 그냥 잡아줬으니까 갔는데 아예 순서 네, 그렇지. 순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갔는데 A 갔는데 별론데 B 갔는데 애매하네 C 갔는데 오 괜찮다 해서 마지막에 그러면 C로 그게 딱 플래너들이 제일 전형적으로 쓰는 그 상술이에요. A 제일 먼저 보낸 데는 약간 그냥 맛할기 맛보기 정도고 B는 그냥 적당한데 근데 이제 C는 보통 제일 좋은 곳이나 아니면 제일 친한 곳으로 보내줘요. 그치. 그런 데를 보내줘야지 계약률이 많이 올라가요. 사실 근데 나는 그 순서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해.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확신이 생길 거냐고 보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거기도 가보고 본인 나름대로 제3의 업체 한 군데 정도만 더 가봤으면 맞아요. 왜냐면 규모가 비슷한 데를 그러면 웨딩홀 명확하게 맞아요. 비교가 됐을 때. 딱 한 군데만 더 가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 수 넘어가고. 근데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 거죠. 그죠. 어때요? 그때는 이제 만족을 했고 지금도 뭐 지금 아직 본식을 안 했잖아요. 본식을 하면 아마도 여기서 뭔가 조금 추가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염려가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아직 본식을 안 했기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 맞아요. 그러네. 원래 게임은 그 당일날이에요. 당일날인 당일이 아니에요. 총 액션 금액이 딱 나와야지 아는 거네. 그러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뭐가 좀 추가될 것 같냐면 생화 그치. 아니면 뭐 폭죽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브라이덜 샤워도 포함되어 있고 양가 혼주 어머님들하고 이제 다 같이 낄 수 있는 뭐 장갑 같은 것도 팔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다. 장갑도 팔아요. 진짜? 네,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개당 10,000원씩인가 5,000원씩에서 팔아 또.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또 추가금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있어요. 두고 봅시다. 네. 만약에 여기도 말도 안 되게 추가하면 그때 한 번 더 나오는데. 아니면 전화만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진행한 건 또 뭐죠? 그 스드메 플래너에 대한 잔금 치르는 날이 도래했어요. 아까 원래는 처음 방문했을 땐 계약금만 준 거니까. 카드로 아까 20만 원 했다고 했었죠. 네. 나머지 143만 원을 잔금을 치르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환불이 불가한 상태였고 이제 근데 이미 180만 원으로 홀 대관료를 할인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미련 없이 네. 어떻게 그냥 믿고 네, 플래너가 소개해준 업체가 또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나를 골랐어요. 네. 그쪽이 이제 드레스를 같이 봐줄 수 있대요. 아 스튜디오랑 드레스랑? 네, 그 스튜디오 아, 안에 네. 드레스 샵이 같이 있대요. 폭탄샵이나 폭탄샵 같은 네, 거.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는 하기로 했고 거기서도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시작하는데 드레스를 처음에 골라야 되니까 네. 일찍 오라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 촬영을 1시로 잡아놓고 네. 드레스를 일찍 골라야 되니까. 아 그러면 촬영하는 날 이제 드레스 고르러 가는 거네. 네, 맞아요. 미리 고르는 건 아니고. 네, 맞아요. 촬영용 드레스. 촬영용 또 따로 드레스. 있어. 네. 촬영용 드레스를 이제 아침 8시, 9시 경에 가서 고르는데 저희는 이제 스드메라고 해서 드레스가 이미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스튜디오 촬영은 또 드레스가 대여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별도로.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 드레스 비용이 있는데 네. 기본 드레스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이게 기본 드레스다, 추가 금액이 없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그 드레스들은 너무 해졌고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올드한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상 드레스가 나왔다. 신상 드레스를 이제 예쁜 걸 입혀주시더라고요. 해줘야 돼. 해줘. 신부가 가장 빛나야 되기 때문에 남자친구 입장으로서는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추가 금액을 추가 금액 그때부터 발생했죠. 시작이구나. 그거 얼마예요? 추가 금액이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 그 드레스 대여에 주간에 50만 원. 네. 근데 대신에 몇 벌 빌려주던가요? 그게 2벌이요. 두 벌에 50. 네,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원본이랑 수정본에 대한 금액을 또 받더라고요. 그 찍는 날. 찍는 바로. 날? 네, 찍는 날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건 또 뭐예요? 원래 보통은 웨딩 촬영 끝나고 사진 셀렉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추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애초에 미리 돈을 받았네요. 좀 독특하네 이거는 시스템이. 왜 그런지 알아? 추가 받을 게 많기 때문에 나눠서 받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미리. 163만 원밖에 안 받아서 그래. 패키지로. 그러면은 지금 봐봐. 얼마 냈어요? 추가로 더 낸 거예요. 그날 찍은 날 드레스 결제. 하고 그 다음에 찍은 거. 추가 금액이 33만 원 원본. 아, 33만 원의 원본. 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수정본이 11만 원. 스튜디오 드레스는 했는데 진짜 결혼식장에서 할 본식 드레스. 드레스. 네, 본식 드레스. 본식 드레스 아직 안 골랐어요? 네. 본식 그것도 드레스는 또 본식 드레스. 제휴업체 되어 있는데 가서. 다른데 또 가야겠네. 네. 네. 근데 아직 가봉도 안 갔어요. 보지도 가봉도 안 받고. 그러면은 이제 본식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촉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 네, 맞아요. 스드메에서 그러면 정말 3분의 1밖에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본식도 안 골랐고 메이크업도 그럼 당연히 안 했을 거고. 네. 그렇죠. 그것도 다 추가 금액으로 이제 아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면- 예비 신랑님이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계속 어떡해. 50, 33, 27 계속 이렇게 붙을 거야. 그리고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스드메 경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냐 예산을 네. 3,400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163을 얘기하니까 네. 덜컥 딱 땡기지. 네, 맞아요. 그럼 내 예상은 163만 원으로 시작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붙었거든요. 지금 반도 안 했어. 네, 3분의 1 했는데 네. 토탈 다음에 한 4,500만 나는 600 정도 갈 수 있다 생각. 저는 드레스에서 150 정도 추가 잡고요. 맞아. 저는 수입 드레스를 일단 헤어 메이크업에서는 양가 어머님 혼주까지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양가 어머님 혼주가 보통 1인당 2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은 네 분이면 80. 그다음에 지금 약간 충격받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 패키지가 보통 현실이 될 거예요. 신랑 신부 패키지가 저렴한 것이 한 60만 원대예요.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나오면 547만 원이 나와요. 처음에 163만 원 하고 지금 총 금액하고는 너무 네, 개편이 아니 그럼 도대체 한국 웨딩 뭘 지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플래너는 뭐 도와준 게 또 있어요? 일단 그 잔금을 치르고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연락이 또 안 돼요? 네, 저희가 이제 다단계네. 그러니까 물건 팔아놓고 연락이 안 되면 다단계네. 와 근데 대박이다. 다단계도 그렇게까지 연락을 안 되진 않을 텐데 또 팔아야 되니까. 아, 근데 연락 이게 뭐 물어보면 답장이 안 와요? 일단 저희가 투어하는 와중에 이제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보거나 하면은 3일 뒤에 답장이 와요. 연락을 보내면 3일 있다가 전화는 해봤어. 전화는 안 해봤어요. 카톡 계정에 바쁘다고 돼 있어요. 아 왜 그런지 알아요? 또 다른 사람을 4시간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친절했고 다 뭐 혜택을 줬지만 결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네.
사실 신랑 신부 도움이 필요한 건 그 이제 그때, 본식 준비 예. 이제 하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이때요. 제일 많이 도움이 필요한. 근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뭐 나오신 이유가 또 있어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어때요 느낌이? 처음부터 이거를 네. 공지를 해줬으면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낼 텐데 네. 이게 이제 점점 좀 추가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럼 163만 원에 끝날 줄 알았던 거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알다 보니까 네. 계속 뭐가 추가되는 게 당연시하는 무언화가 있더라고요. 아, 그걸 문화라고 표현을 하시는구나. 문화가 아닌데 사실 그 친구분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그죠? 네. 아닌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안 했었어요. 예전에 이 정도는 그렇지 아니었어. 옛날에는 보통 한 300에서 330집 맞아요. 한 350만 원 정도 맞아요. 패키지가 그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스드메 패키지 하면 기본적으로 300원 다 넣었어요. 네. 뭐냐면 추가금이라는 게 베이직 정도는 기본 하는데 고객이 이거보다 좀 더 나은 퀄리티를 원하니까 추가금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163만 원이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추가금이 더 커. 네. 사기 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사기 아니야? 그렇지. 저도 이제 이게 상술과 사기가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요거는 사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업체 명도 나는 업체 이름도 사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업체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궁금한 게 무슨 지원센터? 지원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물론 다 끝나지 않았지만 네. 계약은 스드메까지만 했다고 하셨으니 네. 스드메를 하면서 지원 받은 게 그러니까 뭐 비용적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따로 없고 그 네. 웨딩홀에서 세이브해줬다 이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럼 지원받는 거 없어요. 만약 국가지원금을 받잖아요. 네. 그럼 국가지원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출되면 증빙을 남겨요. 그러니까 소명이 되어야 되는 건데 만약 국가지원금에서 지원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원한 거에 대해서 요 금액을 받으셨죠 하고 사인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소명을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싸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정확히 남기거나 맞아요. 해야지. 그 제가 서칭을 좀 해봤어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네. 웃긴 게 여기 허니문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허니문을 가는 사람들한테 뭔가 투명한 항공요금으로란 이분이 갔던 그 지원센터예요. 그다음에 네. 또 웃긴 게 3단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여행 잔금은 현지 납부 가능하대요. 아 여기서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그치, 느끼게끔 만들어 저거 놓은 좋네. 거거든요. 여행 경비 그쵸? 지원 산업이라고. 그래서 또 들어갔네. 밑에 빠른 지원 문의 신청이 있어. 정말이네. 약간 대출 느낌이야. 음. 하와이에 가는 거에 대해서 경비 지원 혹시 받기로 하셨어요? 아니요 경비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도 없었던 거죠.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 안 나는지 아세요? 그 만약에 컴플레인 걸면 저 그때 분명 설명했어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고객분들은. 그리고 심지어 설명 안 했더라도 어떤 뭐 어떻게 기록 조그맣게 글씨 나갔고 뭐 서명 받고 계약서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야. 야 근데 와 이거는 나 좀 너무 충격이다 진짜로. 이렇게 뭐가 막 복잡한데 아직 얘 끝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초반이에요 심지어. 네, 심지어 내가 보기에 한 35% 진행됐어요. 맞아요. 30% 반 정도. 40%? 네. 50%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분들도 아 나도 저런 걸 겪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짧게 한번. 모든 분들이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실 때 그 저희처럼 이제 당하지 않으려면 뭔가 처음부터 금액 좀 많이 검색을 많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투명하신 분들한테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이면 저희 고객님이셨으니까 이게 비용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속았다는 생각 드는 게 내가 결혼 준비라고 하는 게 일생일대가 되게 중요한 그 이벤트인데 거기서 뭔가 내가 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 드는 게 정말 그게 기분 나쁜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이런 문화라고 표현했던 이런 게 참 속상했던 그냥 거예요. 말장난. 말장난 가지고 이거는 고객분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해야 되고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는 게 추가금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추가금이 문화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말씀드리면 베이직 이상은 하는데 그 이상 내가 고객이 더 고퀄리티를 원했을 때 추가가 아니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가금이 된다는 게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술을 넘어서 이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얘기니까 네. 너무 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지만 인사는 활기차게 할게요.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이렇게 고생 또 하셨어.